그리고 또 IMF가 주요국의 그 경제 성장률을 높게 고쳐 잡은 이유 중에 하나가 보니까 인플레이션 둔화 조짐이 보여서였는데 예. 우리나라 1월 소비자 물가지수 보면 5.2%로 다시 상승폭이 좀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물가도 IMF의 좀 우려 지점인 거죠. 그렇습니다. 세계적으로 이 IMF 경제전망 보고서에 이 부제가 하나 있는데 그 부제가 시작하는 말이 뭐냐면 인플레이션 피킹.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고 이제 내려오는 모습이다. 근데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만 지난 1월 달 물가 상승률이 네. 5.0에서 5.2%로 상승하는 흐름이에요. 굉장히 불안하죠. 네. 결과적으로 세계 각국은 그러면 물가 정점 찍고 안정화되니까 굳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 그리고 금리 인하 조만간 있겠다라는 기대, 이런 기대감이 투자 시장에도 돈이 몰리고 경기 회복에 좀 진전을 주는데, 우리나라는 만약에 계속 물가 안 잡히고 높은 물가를 향해 올라간다면 그러면 우리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해야만 하죠. 네. 그럼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기업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고 또 적극적으로 투자하지 못하게 만들죠. 네. 경제가 악순환하는 겁니다. 결국 물가 잡을 때는 물가를 잡아야 된다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물가를 잡아야 될 때 과연 물가를 잡고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걱정, 정책에 대한 걱정도 많이 드는 상황입니다. 게다가요, 지금 공공요금 때문에 걱정이 많은데 지난주에도 교수님이 공공요금 인상이 전체적인 우리나라 물가를 올릴 수 있다라고 맞습니다. 했는데 뭐 그런 얘기가 결국 현실이 좀 된다고 보겠네요. 네, 다소 현실된 게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 물가를 결정짓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 네. 그런데 하물며 이 공공요금은요, 전기요금, 가스요금, 대중교통요금, 이미 택시비, 서울시 택시비 지난주 올랐죠. 올렸죠.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공공요금이 오르면 나머지 모든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네. 심지어는 인건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물가 잡는 과정에서 공공요금 인상이 계속 야기되다 보니까 다소 엇박자에 해당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그 지배적인 엇박자 중에 하나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엇박자입니다. 그러니까 통화정책은 어쨌든 물가 잡겠다고 금리 인상 계속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 물가를 어느 정도 떨어뜨리고 있는데 정부의 재정정책은 오히려 공공요금을 올리고 말이죠. 그리고 그 공공요금 올린 것만큼 또 재정 지원해주겠다. 네. 난방비 지원해주겠다. 그런 것들은 또 추가적인 물가를 상승 압력을 주는 엇박자가 좀 얘기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가장 많이 지배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림 보니까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네. 금리를 높여서 물가를 낮추겠다 했는데 네. 또 정부는 또 돈을 푸니까 그렇습니다. 엇박자가 그래서 나는 이번에 IMF가 소위 IMF는 국제 컨설팅 기구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아요. 네네. 국제 여러 국가들을 비교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물가 잡을 때는 물가 잡아라. 그러니까 물가 잡을 때 물가 잡아야 되는데 통화 정책은 물가 잡겠다고 움직이면서 재정 정책은 엇박자를 내고 있다라는 표현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엇박자 내지 말라 이게 IMF의 평가였군요. 그렇습니다.